지난 시간에는 국가 건설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거기서 특히 경제 발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경제 전쟁을 했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주권과 그 국민의 인권은 빈곤 탈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원조가 없이는 한국이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다, 독립하는 것이다, 그런 정신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첫째는 자립경제 건설이고, 두 번째로는 자주국방입니다. 이건 남북 대결을 하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데, 경제 기반이 없으면 자주국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경제 건설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당장 공업화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수입을 해야 되고, 식량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주도 공업화라는 것은 수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그러한 노력이고, 또한 공업화를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도로, 항만, 공단 건설 등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또 종합제철이나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민간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위해서 과학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부터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에너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확보를 위한 5개년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력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는 유능한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이것이 자립경제 건설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주국방이라는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고, 미군은 철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화공업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방위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그 바탕이 되는 중화공업을 육성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군사장비와 무기를 국산화했습니다. 제가 1961년에 육군사관학교 입교를 했는데, 가보니까 양말부터 모든 의복이나 모든 보급품, 침대 할 것 없이 전부 미제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한국 군대지, 사관학교까지도 미국의 물자로 돼 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70년 경에 오면은 이런 것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 소위 경제제일주의다, 그 경제에다 중점을 두겠다. 모든 리더십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모든 걸 다 하겠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북한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61년도에 북한의 1인당 소득은 208달러로서 우리의 87달러, 거의 3배, 2배 반 내지 3배 됐습니다. 1959년부터 매년 제1동포 수만 명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북한이 훨씬 더 잘 산다고. 그래서 한 60년대, 70년대 초까지 거의 10만 명 정도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유세계에서 공산국가로 넘어간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50년대 말부터 원조를 감축하기 시작을 했고, 60년대 중반까지는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군대를 유지하고 어떻게 나라를 지탱하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빨리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경제전쟁에 이겨야 한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조가 끊어지기 전에 자립경제를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16이 일어났는데 5.16 나고 나서 2달 만에 경제기획원이라는 걸 설립을 했습니다. 이 경제기획원은 경제발전을 주도해가는 그런 정부기구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초에 5개년 계획을 시행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출인데, 수출을 하지 않고는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런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수출 증가 없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수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시에 머리카락이든 뭐든 내다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다양한 수출 진흥 정책을 통해서 수출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61년부터 72년까지 그 기간 중에 수출 증가율을 보면 60%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출 증가율이죠. 수출액은 4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수출이라는 게 뭐냐? 소위 등소평 또는 고르바초프가 말하는 개방 개혁이죠. 나라를 외부에 열어서 여러 나라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그걸 위해서 선진국의 제도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혁. 이게 이제 개방 개혁인데 한국이 사실은 폐쇄된 국가였죠. 은둔의 왕국이라고 했는데 개방 개혁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출을 위한 공업화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원료나 원자재를 국산화했습니다. 이건 지금 수출 증가율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기간산업과 인프라 건설이 이제 경제 발전에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인프라는 시멘트, 건설하려면 시멘트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농업에서는 비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차량이나 이런 건 정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업에서 전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간산업은 경제발전의 필수 조건인데 전력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화학 섬유, 그 의료 수출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의료 수출을 하려면 그 섬유를 이제 생산해야 되는데 전부 일본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화학 섬유 생산을 위한 석유 화학 공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학 공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의 쌀이라고 했어요.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그 제철 공장, 종합 제철소를 포항에다가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건설을 해서 값싼 물자를 실어 나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5개년 계획도 계속해서 수립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섬유 제품을 예로 든 건데 수출을 위한 이제 공업화 전략인데 어떤 순서로 했느냐? 최종 제품, 여기 의류를 먼저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의류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서 중간 제품을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 단계는 중간 원료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기초 원료를 개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류 수출하고 직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육성시키고 합성 섬유 산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공업을 일으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의 최후 승부수는 중화학 공업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은 68년 1월 달에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공격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 세력들이 내려와서 한 달 이상을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문제였어. 왜냐하면 68년 바로 이 무렵에 베트남에서 구정공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구정공세 당시에는 공산군이 베트남의 40몇 개 도시를 동시에 다 공격을 해서 베트남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주한미군도 철수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69년의 그 닉슨 닥터린입니다. 그래서 이 안보 위기가 닥쳤는데 북한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중화공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수산업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공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자립경제도 안 되지만 자주국방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중화공업 육성에 나섰는데 73년 10월 달부터 1차 석유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70년대 말에 2차 석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석유 위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해서 수입을 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중화공업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정치적으로 논란을 벌이고 뭐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유신체제라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국력 총동원 체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다. 그래서 1973년 중화공업 육성 9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 10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요새 보면은 100억 달러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당시로 봐서는 이건 엄청난 자금입니다. 그래서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 6대 전략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석유 위기가 났죠. 그러니까 석유값이 4배로 올라가고 무역 적자는 계속 생기고 수출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뚫고 갔느냐. 중동 건설 진출로 해서 돌파를 했습니다. 중동하고 뭐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온갖 노력을 다 해서 그 중동 건설에서 약 20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 말에 가서 한국은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박정희 정부가 얼마나 이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는가 하는 것이 국민 총 생산 증가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정부가 어떻게 노력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